이번에는 기업의 사회 공헌을 통해서 지역이 만드는 더 나은 미래 구축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파트너십이라는 주제로 나영훈 포스코 사회공헌 그룹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그룹장님을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나영훈입니다. 엄청 부담이 많이 되네요. 제가 평소에 아주 존경하는 우리 신현함 대표님 늘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 보고 배우다가 또 마침 제 앞에서 이렇게 글로벌한 세계에서 잘하는 이야기들 다 해주셨는데 딱 와서 말씀을 드리려니 이거 창피당하는 거 아닌가? 살짝 긴장은 되는데 일단 오늘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 요거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뭐 하는 사람인지 제가 딱 10년 단위로 끊어가지고 20년 전 지금쯤 저는 저기 태국에서 집을 짓고 있었습니다.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짓는 글로벌 NGO에서 원래 일을 하던 한 8년 정도 비영리 조직에서 일을 하던 사회복지사 이제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8년간 비영리 조직에 있었고 20년 전 얼굴하고 지금 비슷하지 않습니까? 20년 전에는 그랬고 그리고 2003년 막 집을 짓고 있는데 이제 뭐 얘기가 기업들이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대, 기업들이 사회공헌이란 거에 관심이 있대, 뭐 이런 얘기가 들다가 저거 찍고 바로 그 다음에 2004년에 그러면 사회공헌 할 사람을 찾아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포스코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19년째 어디 실력이 없어가지고 다른 회사를 못 가고 19년 내내 포스코에서 우리 이제 저희 표현으로는 사회공헌, 그러니까 CSR과 사회공헌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SR은 굉장히 큰 정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니까 모든 것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회공헌은 그 중에 이제 어느 한 영역에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딱 10년 전에는 저기가 미국 국무성입니다. 그 국무성에서 IBLP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에 올해 특정한 주제에 그 나라의 미래 전문가가 될 사람들을 미국에 초대해가지고 당신이 만나고 싶은 사람, 당신이 가고 싶은 곳을 미국 전체를 다 갈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5명, CSR 분야에 5명을 선발했는데 아주 행운으로 5명 중에 선발돼서 저기 워싱턴에서부터 시작해서 샌프란시스코에 이렇게까지 미국을 횡단하면서 CSR과 관련되는 모든 만나고 싶은 뭐 벤치마킹할 사례들을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말로 듣는 이런 좋은 기회를 얻었었고요. 이제 20년 그렇게 20년이 지나고 23년 지금은 이렇게 있는데요. 어디 굿보이스 봉사단이라고 재능 봉사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미 제가 좀 사투리 역량이 되게 강한데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것들을 하는데 이제 동화책 읽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자신감이 없어서 저처럼 억양이 세고 사투리를 쓰는데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지도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아니 시각장애인들도 늘 밥만 먹을 순 없지 않아요. 짜장면도 먹고 짬뽕도 먹고 이렇게 억양이 센 것도 한번 들어보고 뭐 이렇게 해야 재밌을 것 같다고 그래서 열심히 시각장애인 들을 위한 녹음 봉사 활동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잠깐 한 2년 정도 외도를 했었는데 요즘 막 핫 이슈가 되고 있는 ESG 팀장을 2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사회공헌만 했고 2년 정도 ESG를 했는데 ESG 하면서도 뭐 정통 ESG는 못했고 약간 사회공헌과 접목하는 ESG 뭐 도시 양봉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저기 직원들 많이 가가지고 블루카본을 위해서 이렇게 해변가에 염생식물을 심는다든지 뭐 이런 프로젝트들을 좀 했었습니다. 제 소개는 아마 충분히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로 이제 하고 있는
그들을 소개해드리면 저거는 사회복지사 영역이 좀 강한 것 같아. 저거는 기업 영역이 강한 것 같아. 뭐 이런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 간단한 파트너십 사례를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사실 그 지난해에 저희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창립 54년 만에 있어서는 안 될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저희가 계산하기로는 500년 만에 내린 500년 만에 한 번 내릴 만한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려서 냉천이란 것이 범람을 해서 제철소가 그 지상 1.5m까지 지하 15m까지 모두 침수되는 사태가 일어났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수학여행 가보신 분도 있으실 거지만 가보셨어도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저희 포항제철소 공장이 여의도 면적의 3배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의 3배가 다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큰 땅이 모두 침수가 됐습니다. 그 설립 54년 이래 한 번도 제철소에 불이 꺼진 적이 없는데 이번에 불이 꺼졌습니다. 저 불이 전기불도 꺼졌지만 용광로라고 하는 고로에 쇳물이 이렇게, 쇳물은 멈추면 안 되는데 계속해서 열을 가해서 1538도로 계속 이렇게 녹여내야 되는데 그게 굳어버렸어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제철소를 새로 지어야 되겠다, 그게 더 빠르고 낫다, 적어도 1년에서 2년은 걸릴 거다 복구하는데, 뭐 이렇게 되게 암담한 이야기를 들을 때 사건이 작년 9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135일 만에 완전 복구가 됩니다. 적어도 1년, 2년이 걸릴 거라고 했는데 이 135일 만에 복구를 했는데, 이 복구 과정에 저희도 좀 놀랄 만한 일이 있었는데, 복구에 지역 주민들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줄게.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그 긴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이제 10년째 우리 포항 광양 지역으로 해외 외국에서 시집 온 다문화 가족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우리가 10년 동안 받았는데 너무 감사한데, 포항제철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니 우리가 나서서 도와줄게. 그래서 이분들이 자기 나라 옷 입고 오셔서 커피차 운영해서 이게 막 이렇게 수해 복구하는 직원들한테 커피도 대접하고 차도 대접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 회사 바로 옆에 있는 우리 해병대 장병들도 와서 이렇게 복구를 도와주는, 그리고 포스터 그림도 보이죠? 우리 초등학생, 포항에 사는 초등학생이 포스코 힘내시라고 저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이렇게 보내주기도 하고, 지역사회 응원이 되게 굉장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복구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만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릴 것 같아서 책을 냈습니다. 함께 만든 기적이다. 이게 지역사회와 우리 회사가 같이 만든 기적이다. 그래서 꺼지지 않는 불꽃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냈는데,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공동체의 힘으로 이 일을 해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라는 이 공동체가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렸고,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지역의 대표분들에게 계속 감사의 메시지도 보내고 뭐 감사패도 드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최근 한 6개월 만에 있었습니다. 그동안 포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뭐 이렇게 돈 버는 회사에, 남의 회사에 침수됐다고 막 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커피 주고 뭐 마치 내 일처럼 이렇게 했을까. 여기가 뭐 사회복지기관이고 어려운 사람들이면 와서 도와주는 게 당연하겠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인데 왜 이렇게 올 수 있었을까.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비결이 도대체 뭘까? 요거를 한번 이제 찾아보는 이야기를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프로에서 보신 그것이 알고 싶다. 포스코의 지역사회 파트너십, 도대체 어떤 파트너십인지. 그 지역사회 하면 사실 우리나라 기업 중에 우리 회사만한 데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회사 설립할 때 포항이라는 지역명을 딱 회사 명에는 포항제철, 물론 뭐 줄여서 포철이라고도 부르셨지만 포항조합제철 주식회사 만들 때부터 우리 회사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회사야, 아주 명확하게 얘기를 했고 55년 전에 본사를 포항에 딱 두었습니다. 제가 입사하니까 100대 기업 중에, 공기업을 빼고 100대 기업 중에 수도권 이외에 본사가 있는 유일한 회사더라고요. 지금은 뭐 혁신도시들이 많이 생기면서 많이들 옮겨갔지만 그당 한 20년 전에는 유일한 회사였고, 이제 그 아까 purpose, 목적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명확한, 딱 입사하면 바로 교육받습니다. 제철 보국, 우리는 철을 만들어서 나라에 보답해야 되는. 그래서 이 철을 만들 때 우리의 선배들은 우양우 정신이 있었는데 이 제철소를 짓다가 실패하면 동해에서 우양우해서 동해 바다로 들어가서 빠져 죽는다라는 각오로 우양우 정신으로 이 제철소를 일으킨다, 뭐 이런 이제 그런 신념이 있어서 만들어 왔고, 50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회사가 많이 변합니다. 50년 동안 성장해서 이제는 무역, 건설, 화학, 뭐 여러 가지, 지금 2차 전지까지 다양한 비즈니스가 됐고, 그 국내 포항에서 시작한 이 회사가 광양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에, 브라질에, 전 세계에 이 철강 비즈니스를 하고 다른 무역 비즈니스까지, 철강 비즈니스만 50개국에서 하고 있고 포스코 그룹이 하고 있는 것은 120개 나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글로벌로 이제 성장해서, 그러면 이제 글로벌로 성장했고 이 다양한 분야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앞으로 뭘 더 해야 지속 가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철 보국에서 우리는 기업 시민이 돼야 되겠다, 기업 코퍼레이트 시티즌십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기업 시민 포스코,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 시민 포스코라는 새로운 경영 이념을 만듭니다. 이게 이제 50년이 지나서, 그래서 지금 회사의 경영 이념은 기업 시민인데, 이거를 뭐 기업 시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기업이 시민이 된다. 자, 우리 여러분들 시민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시민으로서 권리와 의무, 책임을 다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기업도 그냥 우리가 그냥 돈 버는 거, 기업으로서의 그 역할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이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자 시민이 되는 거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앞에서 교수님도 말씀하셨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것들, 또 ESG 이런 것들보다 이제 저희는 이미 5년 전에 이제 기업 시민을 경영 이념으로 선포해서 나왔는데, 사실 이런 이해관계자,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다 아우르겠다라는 그 생각들이 이 기업 시민 안에는 이미 좀 들어있던 뭐 용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체계도입니다. 뭐 다른 거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자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하는 제목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파트너십인데, 오늘 자 지속 가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지속 가능한 하면 혹시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으세요? UN SDGs, UN이 한 지속 가능 발전 개발 목표, 발전 목표가 있죠. 17가지. 우리 기업 시민 경영 이념 체계도에는 이미 우리 회사의 체계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17가지에 기여하겠다라는 것들이 회사 경영 이념 체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겠지만 우리 사회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창출 성과가 이코노믹 퍼포먼스도 있지만 ESG 퍼포먼스까지 포괄하는 이렇게 이제 체계를 만들어서, 사실 뭐 경영 이념이라는 게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바를 추구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미리부터 저희는 이렇게 지속 가능한 회사, 지속 가능한 지역 사회라는 컨셉으로 좀 컨셉을 잡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역 사회 파트너십인데요. 저희가 이제 기업 시민이 되려면 자 어떤
뭐 그냥 말로만 기업 시민이 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5가지 중점 추진 영역을 했습니다. 뭐 친환경 해야 되니까 그린 위드 포스코, 뭐 그다음에 우리 고객사들 또 협력사들과 함께 살아야 되기 때문에 투게더 위드 포스코,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벤처들 많이 키우는 것처럼 함께 성장한다라는 의미에서 챌린지 위드 포스코, 그다음에 이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야 된다. 미래 인재들을 계속해서 육성하겠다라는 라이프 위드 포스코가 있고, 5번째 커뮤니티 위드 포스코라는 지역 사회와 함께 가겠다라는, 이거를 이제 중점 5가지 중에 하나로 지역 사회를 포함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회공헌이라고 하면 착한 일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착한 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회공헌이 결국은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포스코라는 회사는 뭐 여러분들이 사는 차가 내 차 강판이 포스코 스틸로 만들었는지 뭐 현대제철 스틸로 만들었는지 모르시고, 내가 사는 집이 이 집의 철거는 어느 회사 건지 관심도 없으시고 모르시고, 그래서 소비자가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한 사람들이 바로 지역사회다. 포항제철소는 여의도 3배, 광양제철소는 여의도 5배. 그 큰 어마어마한 공장이 지역 주민들이 너무 시끄러워서 안 되겠어, 뭐 오염이 너무 많이 돼서 안 되겠어, 이제 내일부터 문 닫아, 이렇게 해서 문 닫으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지역 사회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자였다. 이런 이론적인 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파트너십인데요. 저희가 로고에, 포스코라는 로고에 위드를 달았습니다. 저도 이제 위드 포스코라는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함께 해야 된다, 위드 해야 된다. 우리 혼자, 포스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파트너십으로 함께 가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기업 시민 헌장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회 문제 해결, 그다음에 더 나은 사회 구현, 이렇게 기업 시민 헌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공헌을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이제 토대가 됐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아까부터 뭐 저렇게 이상한 꼬불꼬불한 그림을 계속 보여주는데 도대체 저게 뭐길래 저런 그림을 보여주나, 메비우스의 띠 같기도 하고 지속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지 뭐 약간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저게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55년 전에 포스코가 그 포항에 자리 잡을 때 인구가 한 7만 명 정도 됐는데요. 지금은 50만 명 정도, 인구는 한 7배 늘었고, 그 포항시 재정 규모는 10,000배가 늘었고요. 뭐 저 10,000배가 다 저희가 기여한 건 아니겠지만 하여간 포항에 자리를 잡으면서 굉장히 많은, 특히 이제 본사가 포항에 있기 때문에 지난해 포항에 낸 그 지방세만 1,000억이 넘습니다. 포항시에 낸 지방세만 1,000억이 넘고, 이게 포항시 세 수입의 한 23% 정도 되는 거니까 우리 회사 없어지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포항시와 같이 성장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제 뭐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사회공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제철소를 지으면서 저희 이제 회장님이셨던 박태준 명예 회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인재가 있어야, 어떤 회사든지 인재가 있어야 되고 어떤 지역 사회든지 인재가 있어야 된다. 인재를 길러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68년에 회사가 생겼는데 1971년에 3년 만에 그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학교들을 지어서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가 15개를 운영하고 있고, 말고 유치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이제는 더 저출산 때문에 더 이렇게 일찍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있는데 수치를 보시면 포항 시내 학생들의 10%가 포스코가 만든 학교에서 다니고 있고요. 이미 이 학교에서 한 13만 명 정도가 포스코가 만든 초중고등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 이 중에 3개는 그 우리나라 탑 10의 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거기에 속해 있는 학교로, 뭐
돼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학교 선생님들은 포스코 직원만큼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대기업 직원의 급여를 받아서 아주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들 이렇게 유치할 수 있어서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었다. 뭐 이런 것들도 기여를 했었고요. 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 전용 경기장입니다. 이게 포항에 있습니다. 이제 제일 처음 만든 거고요. 한 2만 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데 저기 보시면 일반적인 운동장하고 다른 게 트랙이 없습니다. 육상하는 아니라 오로지 축구만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앞쪽에 앉으면 선수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그래서 축구의 붐을 일으키는, 뭐 잘 아시죠? 포항 스틸러스라는 이런 회사를 여기도 포항이라는 지역사회의 이름을 넣고 포항 지역 주민들이 우리 거라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습니다. 뭐 여가생활, 지역 주민들이 여가생활 할 수 있도록 포항 그 운하를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에 300억을 기부해서 저렇게 제철소로 가는 길을 운하로 쫙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 지역에 살면 문화가 되게 문화 체험하기 어려우니까 아트홀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640만 명 정도가 이 아트홀에서 공연을 관람하도록도 했고요. 최근에는 제가 철의 녹는점 1538도를 모티브로 파크 1538이라는 것을 지어서 시민들이 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포스텍 포항공대도 저희가 설립을 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돈을 투자를 했을 텐데요. 지금까지 1조 3천억 원을 포스텍에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포스텍에 투자하면서 여기서 좋은 학생들이 길러져서 포스코에 입사하기를 바란 게 아니라 여기서 좋은 연구자가 나와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말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훌륭한 연구자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조 3천억을 투자했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 포스텍 안에 체인지업 그라운드라는 건물을 하나 지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벤처들의 요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실리콘밸리가 있으면 우리는 퍼시픽밸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아주 당찬 생각 가지고 있고 99개의 입주사를 모집해서 여기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여기에 입주하시면 그 방사광 가속기가 있습니다. 포스텍 옆에. 그래서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도 하고, 포스코가 가지고 있는, 포스텍이 가지고 있는, 또 포스코 연구기관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설들을 연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지금 입주사들의 가치가 한 1조 4천억 정도 된다고 하고요. 저희가 바라기는 이 99개 중에 포스코보다 더 큰 회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하니까 야, 불빛 축제 봤어? 뭐 이러더라고요. 지금은 불꽃 축제가 많죠. 해운대도 하고 뭐 한강에서도 하고 여의도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20년 전에 2004년에는 우리나라에 불빛 축제가 있어도 그냥 조금 할 때였는데 저희가 우리나라의 제일 큰 불빛 축제를 열었습니다. 제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 포스코 놈들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글쎄 뭐 1시간 만에 10억을 하늘에 쏜다는데 그런 돈이 남아 도나 봐. 그 돈 있으면 나눠주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하고, 그래서 시민들은 10억 원을 그냥 나눠서 자기 손에 주면 내 손에 집히는데 왜 그거를 하늘에 쏘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거 하면서 용역을 줬어요. 우리가 10억을 써서 하늘에 불꽃을 쏠 테니까 이게 얼마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지 한번 분석을 해봐 주세요. 혹시 보이십니까? 저 사람들 보이십니까 혹시? 저 해변에 전부 사람입니다. 이거 보러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 지금까지 불빛 축제 본 사람 1,300만 명입니다. 여기 와서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포항에 와서 밤에 하니까 자야 됩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자야 되고, 포항 왔으니까 회도 먹어야 되고, 뭐 자고 먹고 이렇게 쓰는 돈이 600억 정도 됐다. 그 당시에 연구 용역 해가지고 10억 쓰고 600억
지역사회가 가져가는 60배 남는 장사로 요거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오던 차에 저희가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지역사회하고 한번 또 상생하고 뭔가 또 지역사회 기념비적인 일을 하면 좋겠는데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저희가 2001년에 포항시에다가 공원을 하나 조성해 줍니다. 200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와서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근데 이 공원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별로 공원에 안 가. 그냥 뭐 방치돼 있고 이런 게 있어서 그 공원 기부했었는데 거기를 다시 한번 가치 있는 곳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최대 체험형 조형물인 스페이스 워크라는 것을 그 공원의 정상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일단은 이게 디자이너가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가 설계한 조형물이고요. 근데 이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실제로 저기 올라가서 저걸 다닐 수 있도록 만든 거고, 밤이 되면 저기 반짝반짝 빛이 나게 돼 있습니다. 포항 시내에서 보면 산 위에 뭔가 우주선 같은 게 이렇게 빛이 나도록 이렇게 보이는 뭐 이런 식의 관광도 할 수 있고 문화예술도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150만 명이 여기를 다녀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까 코펜힐 말씀하셨는데 딱 저는 들으면서 우리도 코펜힐 같은 건데 우리도 무료로 갈 수 있는데, 여기에 관광객 150만 명이 왔어요. 불과 1년 몇 개월 만에. 포항시 인구는 50만 명입니다. 포항시 인구의 3배 되는 사람이 1년 몇 개월 만에 여기를 왔고, 가니까 어떻게 변했는가 하면 그 동네에 카페, 식당이 막 문정성시를 이뤄가지고 복작복작하고 계속 옆에 이렇게 짓고 있고 막 이렇게 이제 상권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년 가까이 이렇게 사회공헌을 했는데 한번 막 너무 좋아 막 이런 얘기를 못 들어봤는데, 이거 하나 지어서 아주 칭찬에 어마어마하게 받고 있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입소문이 나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홍보가 되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하고 좀 접목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디자인은 독일에 있는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지만 이걸 뭐로 만들었을까요? 포스코가 만든 스틸로, 아주 특별한 스틸로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지은 사람은 포스코 ENC, 포스코 건설이라는 회사. 감리하는 회사는 포스코 ALC, 포스코의 그룹사. 그러니까 우리가 비즈니스에서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여기에 쫙 녹여내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는 우리의 비즈니스 역량을 마음껏 뽐낼 수 있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불어본 적이 없는 바람의 강도에도 견딜 수 있도록 만들었고, 특수강을 다 썼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지진이 일어나도 버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재미있는 거는, 그런데 여기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는 이게 좀 흔들렸으면 좋겠어. 그래서 실제로 흔들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라는 게 물론 어마어마한 기술력 따로 있겠지만, 이런 기술, 아니 바람이 불면 흔들리는데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이런 걸 만들었죠. 그래서 비즈니스를 어떻게 녹여냈나.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우리 비즈니스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들여서 지역사회에 선물을 했고, 지역사회는 흔쾌히 이걸 받아줬습니다. 회사만 막 돈 써가지고 사회공헌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직원들도 진짜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 직원들이 34만 시간을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했고, 한 70% 이상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고, 전 직원 평균 20시간
봉사활동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년에 봉사활동 몇 시간 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물론 마시네 하시는 분도 있겠으시겠지만 그거 생각해 보면 포스코는 17,000명이 전부 다 20시간씩 봉사를 하는 거야? 이야, 대단한 회사인데. 그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게 자리 좀 남아 있다. 최근에는 그냥 단순한 봉사활동 말고 내 전문성, 내 재능을 이용한 재능 봉사단을 활발하게 만들고 있어서 요거를 막 키우고 있는데, 지금 이제 111개의 봉사단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기 정성을 다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거 많죠. 목공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목공도 하고 있고요. 잠수, 우리가 포항 광양이 바닷가에 있으니까 취미로 스킨스쿠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 모으면 팀이 되겠다. 스킨스쿠버를 모으니까 600명이 스킨스쿠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클린오션 봉사단, 수중에 가서 정화하는 봉사활동을 하면 되겠다. 회사에서 그러면 요트를 사줄게, 수중 정화를 위해서. 그래서 클린오션 호도 있고, 이 사람들은 매 주말마다 봉사도 하고 취미도 즐기는 뭐 이런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자랑 같아서 그냥 직원들한테 이렇게 건물 지어주면서 재능봉사단 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물도 지어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많이 하니까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봉사활동 많이 하면 그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고, 지금 저희는 뭐든지 한번 하면 끝장을 보는 회사인 것 같아요. 13년째 글로벌 모범 시민 위크라는 걸 하는데,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진출해 있는 모든 나라에 있는 포스코라는 이름을 단 모든 직원들은 이 매년 특정한 일주일 동안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는 봉사 주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 되게 해오고 있고, 이런 걸 하다 보니 이제 봉사 다음 단계는 기부야. 기부하고 싶어. 기부를 처음에는 조금씩 기부하실 분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점점점 커져서 이게 그냥 이렇게 할 일이 아니네, 체계화해야 되겠네 싶어서 포스코 1% 나눔 재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딱 10년 전에. 10년 만이 아니죠. 지금 1년에 모금되는 금액이 100억입니다. 직원들이 자기 급여 1%씩 월급에서 떼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100억을 만들어서 100억을 고스란히 지역사회에 이렇게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를 나도 포항에 살고 싶어, 나도 광양에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뭐 유도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지역사회에 진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 함께 발전하는 기업시민 포스코라는 게 그냥 표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지역사회하고 우리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가야 된다. 물 위에 떠 있는 배는 기업이고, 그 배를 지탱하는 바다는 지역사회다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같이 가고 있고요. 그렇게 왔더니 이건 최근입니다. 뭐 2주 전입니다. 5월 초에 제가 이제 사회공헌 시작하고 약간 막 공부를 하다 보니 굉장히 벤치마킹하기 좋은 데가 보스턴 칼리지에 기업 시민센터가 있는데,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오래된 곳이고 역사와 뭐 이 CSR 분야에서는 굉장히 유서 깊은 곳인데, 여기에서 이제 아시아 기업 최초로 그 혁신상을 수상할 수 있었습니다. 이 CSR 활동을 가지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하다 보니 세계도 알아주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약간 너무 보여주기식 이야기를 해서, 사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시간이 좀 한정돼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해서 최근에 이런 프로젝트 했습니다 소개드렸고, 우리 포스코는 이 기업 시민 실천을 통해서 이게 지역사회도 지속 가능하고 우리 회사도 계속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뭐 이런 회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혹시 뭐 간단하게 들었는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마이크를 어떻게 네, 저희 어떻게 할까요? 네, 여기서 먼저 하셨는데 그럼 거기 하고 오시죠. 뭐 가까이 있으니까. 네.
이거 좋은 말씀 너무 감명 있게 잘 들었습니다. 저 세미나에서 집중 잘 못하는 성격인데 너무 좋은 일을 하시고 하시는데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좀 푸스코서 이런 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어서 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 뭐 마스크를 아예 벗지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고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아까 뭐 CSR, ESG까지 나오는데 이제는 생존 가능성을 좀 높이는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아열대 기후로 올라가면서 바이러스도 더 다른 종이 생기고 그다음에 동토가 해빙되면서 또 바이러스가 나오고 세계적인 문제가 바이러스가 오히려 핵 전쟁보다 더 빨리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코 쪽에서 그 사회 공헌 활동 중에 클린 에어 존이라는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다시 한 번. 클린 에어 존이라고. 클린 에어존. 지금 이제 공기 관리가 전부 다 잘못되어 있거든요. 네. 지금 여기도 공기 관리가 잘못돼서 보시면은 공기가 위에서 나오고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다 전부 다 바이러스 감염을 촉진시키는 그런 시스템인데 정말 이제 그런 거를 포스코 내부서부터 하고 포스코 가족부터 하고 지역 주민에서 해서 아니면 지역에 이제 거기서 정말 우리 포스코가 인정하는 깨끗한 공기가 있는 지역이다. 포스코 클린에어 존이라는 거를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봉사 활동을 그런 쪽에 좀 하셨으면은 단순하게 그냥 공기청정기가 아니고 공기청정기가 오히려 바이러스를 확산시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다시 좀 정말 이제 우리가 생존 가능성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활동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이 분야에 전문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좀 전문적인 식견이 있으시면 좀 저희를 도와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도 한번 하겠습니다. 또 앞쪽에 계시는 분. 네, 너무 죄송한데 저희가 많이 시간이 딜레이가 되어가지고요. 질의응답은 못 받을 것 같고 그래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그룹장님께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쉬는 시간이나 막간 이용하셔서 질문을 주시면 좋겠다는 운영상의 제안이 들어와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PBN 포스코 사내방송 출신인데요. 자랑스럽고 훈훈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